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11월 5일 선거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민 발의안 32가 최종 개표 결과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6%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프라포지션 32에 대해서 반대 744만 6,134표로 집계돼 찬성 720만 2,798표를 약 24만여 표 차이 이상으로 앞서면서 남아있는 개표 결과에 관계없이 부결이 확정됐습니다. 주민 발의안 32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8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주민 발의안 32가 통과됐다면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 최저임금의 기록을 세울 전망이었습니다. LA시가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피난처도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의 대대적인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대 동원 의사까지 밝힌 지 하루 만에 시의회는 어제 정기회기를 통해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시정부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범죄를 제외하고 시민들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문제 삼지 않을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과 행정부가 관련 조항을 다듬어 조례안으로 시의회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지 6일 만입니다. 시의원들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LA시와의 정책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미주한인 사업가 미셸 강 회장이 미국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 $3천만 기부했습니다. 미국 축구에서 여성 개인 기부로는 최대 금액입니다. 미국 축구협회는 강 회장이 향후 5년간 유소년 및 여성 축구 육성 프로그램에 기부를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 회장은 미국 여자축구리그의 워싱턴 스피릿, 프랑스 올랭피크 리옹 페미닌, 영국 런던 시티 라이오네시스 등 총 3개 여자축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여자축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폭탄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내 일부 기업이 수개월에서 최대 1년간 판매할 제품을 미리 주문하는 등 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최대한 재고를 쌓으려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대인질의 사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대인질에까지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6월 한반도 외 지역에서 대인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미국의 한반도 외 대인질의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일기에서 2020년 1월 1일 폐지했다. 이후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책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자신의 정책을 뒤집은 것은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공될 대인지뢰는 비지속성으로 알려졌다. 지뢰가 스스로 파괴되거나 배터리가 방전돼 설치로부터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비활성화되고 민간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국무부는 소셜미디어에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이 중대한 공습 가능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 대사관은 폐쇄되며 미국 시민에게 공습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미사일을 6발 발사한 것과 관련해 보복 공습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작은 썸마을에서 인구 유입을 위한 이색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낡은 주택을 단 1유로에 판매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CNN 방송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올롤라이시가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인들을 타깃으로 한 2주 홍보 웹사이트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랄라이시는 1유로부터 10만 유로에 판매되는 주택을 소개하며 서류 마련, 개보수 등 매 단계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공하는 특별팀까지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115쪽 분량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15가지. 국민의힘 공천 개입 등 명태균 씨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대통령 집무실 관저 비리 의혹과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남용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도 담겼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해 원내 12석인 혁신당으로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탄핵 추진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정권을 흔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각종 추측과 과장된 해석만 무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된 현역 국회의원들 조사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2022년 6월 1일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경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서울에서 당시 공관위 위원들에 대한 출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공관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부위원장인 한기호 의원, 이준석, 당시 당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오늘 기온 오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5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6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